갑자기 한 20만 원 정도를 털리는 거예요. 진짜 절망입니다. 파리 여행 숙소, 여긴 좀 첫 번째, 몽마르트입니다. 예술과 낭만의 성지인데다가 에어비앤비뿐만이 아니라 작은 부티크 호텔들도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몽마르트에 숙소를 구하시는데 대부분 후회합니다. 이유는요, 이름에 나와 있어요. 몽마르트. 에서 몽은 산을 의미합니다. 해발고도 150m로 사실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에 가깝지만 그래도 계단이 꽤 많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요, 점심때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중간중간 숙소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 파리는 갑자기 득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죠. 그래서 쇼핑백을 딱 들게 되는데, 요거 들고 시내 돌아다니면요, 약간 관역판 들고 다니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매치기들의 표적이 되기 쉽거든요. 중간중간 숙소에 들러서 두고 다시 나오셔야 되는데,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아름다운 파리 시내의 모습은요, 1800년대 파리시 전체를 재개발한 모습인데요. 이때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이 빈민촌을 다 부순 거였어요. 여기에서 밀려났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언덕이어서 아무도 살지 않았었던 이 몽마르트로 밀려가서 산 겁니다. 우리나라 달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도시개발로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이 혹은 그들을 위해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뭐 좋은 자재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얼기설기로 좀 우후죽순으로 지은 집들이에요. 그래서 방음, 단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위층 할아버지가 잠깐 침대에서 일어나서 지금 화장실 가고 있구나, 부엌으로 가고 있구나, 다 느껴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마지막으로 몽마르트는요, 지금이야 예술과 낭만의 성지지 과거에는 유흥과 환락의 성지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나라에서 원정으로 올 정도였어요.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낸 것처럼요, 이 도시에 있는 지저분한 술집들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몽마르트를 주세, 이 술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구역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었던 많은 술집들이 당연히 몽마르트에 자리를 잡았겠죠. 그리고 그들끼리 뭐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조금 더 화려하게, 조금 더 재미있게 해놓고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물랑루즈입니다. 이건 지금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께서 위험하신 것은 당연하고 남성분들도 조금 위험합니다. 제가 파리에서 2년 동안 가이드를 했는데 한 일주일에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는 이런 사기를 당하시는 남성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로 혼자 온 남성분들을 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길을 찾고 있으면 갑자기 다가와서 뭐 도움이 필요해? 내가 도와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파리에 가시면요, 이 사람들이 유모차를 끌고 있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조금 어렵거나 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친절을 베푼다? 무조건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갑자기 뭐 길을 알려줘요. 길을 알려주면서 뭐 내 친구도 한국에 있어, 아니면 내 동생도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 이러면서 좀 친근감을 내부면서 뭐 일정이 있니? 아니면 나랑 같이 술 한잔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혼자 여행을 온 사람들은 약간 외롭기도 하고, 또 현지인들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 이런 거에 대한 기대도 살짝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나를 굉장히 의식한 술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거기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칸막이가 다 쳐져 있어요. 그리고 나를 자리를 안내해준 다음에 여기 잠깐 있어봐 하고 그 사람 나갑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이 약간 헐벗은 여인이 와인 두 잔을 들고 내 테이블에 와서 앉는 거죠. 그래서 뭐라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못 알아듣는 건지 하는 건지 뭐라막 얘기를 하더니 한 2, 3분 정도 지나면 이 여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구에 거의 흑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100유로에서 150유로 정도 되는 계산서를 내미는 거죠. 여기는 이 여성들과 대화를 하는 술집이고, 넌 지금 저 여자와 대화를 했으니 이 정도 돈을 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상 돈을 안 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내 발로 자유롭게 들어와서 여자랑 대화를 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만에 갑자기 한 20만 원 정도를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술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몽마르트의 어느 일부분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하는데, 여행자인 우리는 거기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구글맵을 보고 여기가 지름길이네 하고 거기로 딱 들어갔는데 그런 술집이 있는 골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몽마르트 같은 경우는 숙소로 잡으시기보다는 그냥 관광으로
여행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좀 큰 도로로 다니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추천 숙소는 한여방입니다.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서는 사용인들의 방이라고 나왔죠. 층이 높아서요, 뷰가 아주 좋고요. 우리 또 이 다락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다만 한여름, 한겨울의 한여방,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한여방은 절대 안 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파리의 모습은 1800년대 파리 대개조 사업에 의해서 재개발된 모습입니다. 이때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를 아주 빡빡하게 했는데요. 1층과 2층은 상점이나 사무공간, 그리고 3층부터 7층까지가 주거공간이었고요. 이런 건물을 아파트먼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이야 이 옥상이 펜트하우스 개념으로 조금 더 비슷한데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개발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로열층은 3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리 시내 건물 보시게 되시면은 3층의 층고가 미묘하게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가장 많이 올라가야 하는 7층의 한여방, 사용인들의 방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여방은요, 약간 우리나라 옥탑방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연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특히 한여름에는요, 이 비스듬한 창문으로 햇살이 하루 종일 들어오는데 파리가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여름에 해도 더 먼저 일찍 뜨고 또 늦게 집니다. 밤 10시까지 해가 짱짱해요. 그때까지 해가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요, 제가 신혼집이요, 한 20년 된 아파트에 탑층이 있었거든요. 9층이었거든요. 겨울에 너무 추웠어요. 20년 된 아파트도 추운데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건물들 대부분 지은 지 200년 된 건물입니다. 추운 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근데 거기다 보일러도 없고요. 전기장판도 없어요. 라디에이터도 너무나도 작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한여름, 한겨울은 피해 주셔야 되시고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도요, 꼭 피해 주셔야 돼요. 그냥 계단을 6층, 7층을 올라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좀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한여방, 사용인들의 방이잖아요. 감히 주인님과 같은 계단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한여방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딱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1층 공용 현관을 이렇게 딱 열었어요. 거기 가면 너무 우아한 계단이 쫙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레드 카펫, 빨간색 카페트까지 딱 깔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와, 너무 예쁘다 했는데 친구가 그 계단으로 안 올라가고 그 옆에 벽에 있는 문을 딱 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너무 신기했었던 게 벽이랑 문이랑 색깔이 똑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그 문을 열기 전까지 거기에 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문을 딱 열면은 아주 좁은 나선형 계단이 이렇게 쭉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가파르고요. 그리고 왜 이 가운데 부분은 아주 좁잖아요. 그래서 이 끝쪽으로 간신히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 캐리어 들고 올라가시면 진짜 절망입니다. 물론 뭐 많은 건물들이요, 이 공용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예약을 할 때는 여기 계단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여방에 가실 때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5층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고 6층과 7층은 내려서 한 층, 두 층 걸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여방 진짜 예뻐요. 단 봄, 가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한여방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시외곽에 숙소를 잡으시려고 하시려면요, 절대로 북쪽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생드니라는 지역이에요. 이 공항과 파리 시내 정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천의 영종도에 호텔들 굉장히 많죠. 그것처럼 이쪽에도 어떤 메이저 브랜드의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예약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우리나라 패키지 여행사에서 이쪽으로도 숙소를 좀 굉장히 많이 잡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상품들은 좀 거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정이 끝나고 파리 시내를 잠깐이라도 걷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쇼핑을 가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 숙소가 있으면 지하철 타는 것도 살짝 무서우실 거예요. 왜냐면 인종이 좀 다릅니다. 프랑스의 어떤 이민 정책의 실패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을 위한답시고 이곳에 있었던 이민자들의 판자톤을 다 없애고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을 지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이민자들을 이곳으로 부르게 됐고 그들을 오히려 좀 고립을 시켰던 지역이기도 해요. 아니 뭐 다른 나라에 왔는데 뭐 얼마나 바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프랑스의 이민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이 프랑스 많은 도시들이 황폐화됐어요. 그래서 이걸 도시를 다시 세워 올려야 되는데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은 전쟁에서 이미 많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식민지였었던 나라의 국민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시민권을 줄 테니까 우리나라 와서 여기 힘쓰는 일 좀 해줘라고, 일자리도 줄게, 돈도 많이 줄게 하고 꼬신 거예요. 그렇게 데려와서 그렇게 일을 다 시켰는데 이제 더 이상 힘쓸 일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이들의 후손들은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이민자의 꼬리표를 달고 취업에서 많이 실패를 하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좀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교육률, 취업률 모두 프랑스 최저고요. 폭력 범죄 발생률은 이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해요. 저는 2년 동안 파리에 살면서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여기 생드니 지역에 생드니 대성당이 있는데 여기에 프랑스 역대 왕과 왕비의 유해가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삼국시대 때부터 왕과 왕비의 무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 너무 매력적인 곳이잖아요. 제가 이 가이드를 5명의 동기들과 총 저까지 6명이서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딱 교육을 받는데 이 생데이 대성당이 있는데 우리 선배들 중에 아무도 여기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뭔가 신입사원의 패기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근데 뭐 선배들도 그렇고 지점장님도 그렇고 아 굳이 거기를 꼭 가야 되겠니?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신입사원이니까 6명이서 같이 그곳을 갑니다. 그냥 막상 딱 갔는데 그냥 뭐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당 딱 둘러봤는데 아 뭔가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가기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 어디 가볼까 하고 이제 핸드폰으로 막 6명이 동그랗게 모여서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한국인 한 분이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더니 저희한테 딱 처음에 하시는 말이 여기서 뭐 하세요? 이거였어요. 처음에 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린 6명이고 그쪽은 한 사람인데 왜 우리한테 이러지 했는데 이제 찬찬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여기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 항상 현지인 친구들과 함께 다닌다. 지금도 저기에 현지인 친구들이 있고 여긴 관광객들이 올 곳이 아니니까 자기가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저희를 이제 지하철역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어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시라면서. 그래서 아 우리 괜찮다. 우리 여기서 잘 지냈다. 우리 알아서 여기서 그냥 바로 지하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딱 돌아선 순간 그냥 왠지 약간 등이 좀 차가워지고 무서워서 야 우리 뛰자 이러고 막 전력 질주로 지하철에 갔었던 어떤 그런 공간입니다. 파리의 밤거리를 많이 걸어야 되는데 늦게 숙소에 가시기에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드는 지역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여행을 가서 굳이 어떤 이민자의 삶, 팍팍한 삶 이런 거를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예쁜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기 때문에 예, 북쪽보다는 남쪽에 저 6명의 동기 가운데 한 커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동기가 여기 프랑스 남쪽에 살고 있거든요. 특히 이 아리알 시선 라인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하고 네,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로 혹은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숙소를 잡기 위해서 외곽에 숙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남쪽에 예, 숙소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파리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잡으시든지 관광지와 거리가 멀지 않고요. 그 파리 북쪽 외곽이나 몽마르트의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여긴 너무 위험해요. 우범지대예요 라고 하는 것도 거의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냥 뭐 예산과 인테리어에 따라서 숙소를 어디든지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는 곳 몇 곳 알려드렸고요. 파리에서의 여행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